충격적인 폭로입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미국 정부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 남쪽을 통치했던 미국 군정 미군정을 아시나요? 당시 미군정은 한국의 교육과 언어 정책을 결정하며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미군정과 한글에 관한 문서가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역사학자가 찾아낸 문서 한 장. 그 속에 감춰진 금지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역사학과의 에밀리아 허드슨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문서 담당관 제임스 던컨이 방금 제 연구실을 나갔어요. 그가 남긴 최후 통첩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이 문서들 48시간 내에 전부 제출하십시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확신했던 진실이 무너지는 경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나 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미군정 교육부 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문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지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던컨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어요.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 답변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학자들도 역사적 연구를 하면 안보법 위반인가요? 던컨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예요. 진실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일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문적 진실과 내 커리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딸 클레어가 조용히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클레어는 제 연구에 항상 관심을 보였어요. 예전엔 그녀의 관심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으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다니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무슨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비록 그것이 30년 지켜온 제 학문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학술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환 교수로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의 놀라운 문해율 향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이었죠. 미국의 교육 모델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만 들었어요. 무언가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노트북 위에 따스하게 비추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죠. 30년 넘게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지만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 클레어의 방에서 한국어 공부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방문 이후 한국어에 매료된 클레어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미 간단한 소설을 읽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빠른 학습 속도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영어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학습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학자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클레어의 책상에 흩어진 한글 교재와 필기 노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한글 필기는 정연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림처럼 정확했죠. 문득 한글의 체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학문적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미분류 서류 상자 속에서
한국어 문자 정책 검토 미군정 교육부 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죠. 누렇게 변색된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문자 체계 중 학습과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판명됨.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죠. 평생 믿어온 역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손에 든 문서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문서 담당 사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문서의 출처를 물었지만 사서는 단지 최근 정리된 자료라는 답변만 주었어요. 석양이 문서 보관소의 창문을 붉게 물들릴 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지만 관련 문서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흩어져 있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확신했던 진리가 거짓이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학내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한국계 언어학자인 노아 강 교수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강 교수의 연구를 비학문적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문화 중심적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던 건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캠퍼스 서쪽 건물 3층에 위치한 강 교수의 연구실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한글 서적들이 눈에 띄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의 바른 인사 후 제가 발견한 문서 조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닌지 물었을 때 강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해 주셨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가 객관적 사실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적 과장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강 교수는 제 의심을 읽은 듯 책장에서 여러 국제 연구 논문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한 객관적 연구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문맹 퇴치와 언어 습득 속도 면에서 한글이 보여준 탁월한 성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모든 자료가 미군정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강 교수는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허드슨 교수님. 역사의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연구실을 나서면서 제가 찾는 답은 워싱턴 국가기록보관소의 미군정 자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여행해온 사람이 갑자기 진짜 지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처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안한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미군정 시절 문서를 다뤘던 퇴역 군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연락이 닿은 몇 명은 기억이 흐릿하다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절망적인 순간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죠. 워싱턴 교회 요양원에 살고 계신 엘리자베스 포스터라는 82세 노인이었습니다. 1947년 당시 미군정 교육부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였어요. 요양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 창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는 엘리자베스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1947년 미군정의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져간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종이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자신이 타이핑했던 보고서의 일부라고 말했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던 겁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엘리자베스의 은발을 빛나게 했어요.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1947년 미군정 교육부에서 서기로 일하며 이 프로젝트의 모든 보고서를 타이핑했다고 했죠. 연구팀이 한글, 영어, 일본어를 각각 배우는 한국인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비교했던 실험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군정 내부의 격렬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교육부 내에서도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진보파와 미국식 교육 모델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파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보파 책임자 로버트 윌슨 박사는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라며 한글 우선 정책을 주장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결국 좌천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실험 결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2주 만에 신문 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어요.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겨우 기본 문장 구조를 익히는 수준에 머물렀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묻혔을까요?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존 메카시 교육 담당관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정의 방침은 미국식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한글의 효율성이 너무 높게 나오니 원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결과보다 한글의 효율성을 낮추고 영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역사학자로서의 사명감도 느꼈어요. 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비록 제 평생의 신념과 학문적 입지를 위협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득 한국전에 참전했던 돌아가신 조부 프랭클린 허드슨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조부는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시절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에서 미군정 시절 교육부 내부 메모가 들어있는 누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최종 보고서는 워싱턴 본부로 이관되며 해당 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 교육 정책과 상충되므로 인용 시 사전 승인 필요함. 바로 그 보고서였어요. 조부는 메모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어두셨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수정된 최종 보고서 간 심각한 불일치 발견. 윌슨의 초안에 따르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영어의 4.7배였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2.1배로 조작됨. 이 메모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조부는 데이터 조작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조부의 개인 노트였습니다. 메카시의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다. 한글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 발전을 더디게 할 뿐.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다. 원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보관했다. 군번 27-1953 케이스 파일. 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조부의 내적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부를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믿는 전형적인 군인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통해 그가 실제로는 한국 문화와 한글의 가치를 깊이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조부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편협함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상자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조부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함께 배우는 동료들과 195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부의 미소는 따뜻했고 한국인 교사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존중과 우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이 모든 발견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교육적 공헌이란 신화가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조부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국가기록보관소로 가서 완전한 보고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제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 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메릴랜드 국가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미국 육군 교육부 자료를 찾아 헤매던 중 마침내 극동지역 언어정책 검토 1947에서 1950년 라벨이 붙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서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70페이지짜리 문서를 찾았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놀라웠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글은 문맹률 감소에 있어 영어보다 평균 2.1배, 일본어보다 2.5배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조부의 메모에 적힌 원본 데이터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곡된 버전임이 분명했죠. 옆에서 자료를 살펴보던 강 교수도 이 수치에 의구심을 표했어요. 현대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영어의 약 4에서 5배로 평가되는데 이 보고서의 수치는 너무 낮았거든요.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정책 메모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할 것.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 정책 방향과 충돌하므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 놀랍게도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본 측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글을 너무 강조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것이므로 경계해야 함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한글 연구 결과를 은폐하는 데 협력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었죠. 조부가 남긴 열쇠를 기억해냈어요. 도서관 직원에게 특별 보관함 B-47에 대해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런 보관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부의 군번 코드가 문서 분류 코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직원의 도움으로 극비 군사정보로 분류된 자료가 지하 보관실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부의 열쇠로 특별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원본 데이터 및 분석 결과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었죠. 표지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조부가 보존한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원본 보고서를 펼쳤어요. 데이터는 조부의 메모와 정확히 일치했죠.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영어의 4.7배, 일본어의 5.2배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10일 만에 기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던 반면 영어 학습자는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4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문서도 발견했어요. 한글 연구 보고서를 낮은 수치로 조작하라는 미국 일본 간 논의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될 경우
통치의 어려움이 예상됨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두 나라가 공모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로버트 윌슨 박사의 결론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은 현존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문맹 퇴치와 교육 발전에 있어 혁명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최종 보고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이 연구에 편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70년 전 자료가 지금에도 유효할까?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3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한글, 영어, 일본어를 각각 처음부터 배웠어요.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이 언어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로 선별했죠.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들은 3주 차에 이미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기본적인 대화문을 이해했어요.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여전히 기본 알파벳과 문자를 익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 학습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한글 그룹은 10분 만에 20개의 새 단어를 습득한 반면 영어 그룹은 7개, 일본어 그룹은 5개에 그쳤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영어의 약 4.5배, 일본어의 5.1배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70년 전 원본 보고서의 결과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과학적 방법론이 달라졌음에도 결과가 일치한다는 건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자 김한결 박사를 연구팀에 합류시켰어요. 김 박사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이 인간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설명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AI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과 표음, 체계가 인간의 언어 학습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김 박사의 AI 모델은 다양한 언어 학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고 모든 경우에서 한글이 가장 빠른 학습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학계에 공개되자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이메일로 이건 문자 혁명이다 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미국 MIT의 언어학 연구팀도 우리의 데이터를 검증하겠다고 연락해왔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스위스의 인지언어학자 한스 밀러 교수의 반응이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현대 인지과학의 원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놀랍다는 그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담긴 과학적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제가 평생 주장해온 미국의 교육적 우월성이란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침묵할 것인가. 학자로서의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진실만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발견한 자료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정 시대 언어 정책 재평가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날 평생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예상대로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역사학과의 시니어 교수는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로맨틱한 시각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게 아니냐고 물었죠.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연구는 순전히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으니까요. 세미나실의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30년 넘게 같이 일해온 동료들은 제 발표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유독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신문사의 정윤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날 학과장 리처드 코엔의 사무실에 불려갔죠. 오크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던 코엔은 제 논문이 국무부 지원 프로젝트의 방향과 맞지 않으며 학과의 핵심 연구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 추구가 학자의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자 코엔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물론이지만 에밀리아, 이런 민감한 문서는 적절한 맥락 없이 공개되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논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다음 학기 강의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윤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틀 뒤 예고 없이 미 국무부 문서 담당관 제임스 던컨이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람한 문서들은 여전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던컨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툭 던졌죠. 48시간 내에 전부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강 교수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비밀 문서를 직접 인용하는 대신 자체 실험 결과와 공개된 자료만 활용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정윤희 기자는 제 연구를 한국 주요 언론에 알렸고 곧 국제 학술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등 한국의 주요 대학 학자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회복이라는 한국학 연구소장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던컨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본은 이미 국가기록보관소에 있고 제 복사본은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보관할 거예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한국과 국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거예요. 던컨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군요, 교수님. 그가 경고했지만 저는 도박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진실을 향한 제 결단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네요. 즉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문화관 교육연구라는 작은 학술지가 논문을 게재했고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으나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었죠. 코엔 학과장이 예고했던 대로 제 강의는 일부 취소되었고 연구 지원금도 중단되었습니다. 집세와 딸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편향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했어요. 다니엘은 더 많은 번역 일을 맡아 가게를 지원했고 클레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한국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연구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을 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한국 대학교에서의 강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한국 교육 역사를 해석해왔음을 고백했고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우수성이 한국 교육 발전의 핵심이었음을 인정했어요. 이 고백은 힘들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과 한국 교육혁명의 재평가라는 책을 완성했어요. 예상과 달리 학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젊은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역사 해석의 모델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학술 토론이 활발히 이어졌죠.
이후 2년간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제적 인정도 점차 확대되었어요. UNESCO 아시아 본부에서 제 연구를 검토한 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 중 하나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더 놀라운 것은 미국 국무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나라와 문화에 깊은 애정이 생겼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제 연구를 바탕으로 숨겨진 문자 한글의 재발견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문맹 퇴치에 고군분투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한글의 원리를 자국 언어 교육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서울대학교에서 석좌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깊은 고민에 빠졌죠. 가족과 오랜 논의 끝에 우리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글로벌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내면의 편견과 오만함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진실의 힘을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의 숨겨진 역사와 그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감춰질 수 있지만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죠. 저 허미래는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